35살 남자아이 11살, 9살 둔 평범한 여자 얘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3살 여자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경미는 평소처럼 늦은 오후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시키지 못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TV 앞에서 웃고 있었다. 큰아들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일찍 온대. 그 말에 경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같이 밥 먹겠네. 그녀는 남편이 요즘 유난히 늦게 들어오던 걸 알고 있었다. 일이 바쁘다, 회식이 많다, 거래처 접대다 늘 이유가 있었다. 그런 남편이 일찍 온다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의 일찍 귀가는 경미의 인생을 두 동강 내기 위한 시작이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손엔 낯선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통통한 볼살의 여자아이. 경미는 순간 멈춰섰다.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다. 남편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더니 말했다. 내 딸이야.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 동생 생겼어요? 준호가 천진하게 물었다. 경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이미 모든 걸 각오한 듯 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다. 그 여자하고 살 거야. 그 아이는 내 아이고 이혼하자.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경미는 웃으며 물었다. 농담이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의 말에는 죄책감보다 결심이 묻어 있었다. 경미는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리 애들은? 9살, 11살이야. 당신 아버지고 남편이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애랑 책임져야 해. 책임. 그 말이 경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불륜의 결과를 책임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 며칠 뒤 시부모가 경미의 집에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얘, 내 남편이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우리도 어이가 없어 죽겠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런데 손녀래.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은 경미 편이었다. 이혼은 안 된다. 내 남편 정신 차리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경미는 그 말에 잠시 안도했다. 그래, 적어도 시댁은 내 편이구나.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이 집을 나가 한 달쯤 됐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얼굴에 미안함 대신 딱딱한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경미야, 생각 좀 해보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손녀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랑 아이를 받아들이면 내 자식들도 아빠 있는 집에서 자랄 수 있잖니. 어머니 지금 그 말을 진심으로 하세요? 우리가 평생 모른 척할 수도 없잖니. 너도 아직 젊고 애들 위해서라면. 경미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전 애들 위해서 절대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점점 남편 편으로 돌아섰다. 경미가 고집이 세서 문제야. 남자도 실수할 수 있지. 그걸 이해해야지. 그녀의 이름은 피해자에서 문제 있는 아내로 바뀌었다. 시간이 흘렀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엄마, 아빠 우리 싫어졌어? 그 물음에 경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 아이들 양육비는 줄게. 대신 재산 분할은 하지 말자.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사인만 하면 돼. 경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 애들이 당신 딸이면 내 아이들은 뭐야? 당신이 버린 피잖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안으로 끝날 일 아니야.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책임을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은 죄책감조차 싸게 넘기려는 사람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밤이 깊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경미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선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살자. 그 다음 날 경미는 언니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나갔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자주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엄마들이 찾아와 말했다. 언니, 보험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시간도 자유롭고 성실하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경미는 망설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그래, 엄마가 해볼게. 그녀는 그렇게 보험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고 문전박대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미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봄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어느 날 보험회사 지점장이 그녀를 불렀다. 경미 씨, 이번 달 실적 1등이에요. 축하해요. 그 말에 경미는 울었다. 그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운 기쁨의 눈물이었다. 밤마다 두 아들이 엄마 곁에 누워 말했다. 엄마, 우리 꼭 행복하자. 경미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밖은 아직 겨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봄이 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그렇게 경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